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동서랑 박터지게 싸우던 40대 주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댁살이는 스트레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동서랑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동서랑 사이도 안 좋아서 시댁에 가기도 싫었지만 인생 막바지에 그렇게 잘난 척 이빠이인 동서 때문에 거꾸로 인생 역전한 케이스입니다. 인생이 이렇게도 꼬이나 싶다가도 이렇게 또 풀리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 동서와의 악연을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는 시모보다는 동서가 항상 눈에 거슬렸어요. 동서는 잘 나가는 명문대를 나와서 바로 7급 공무원이 된 하이클래스인 여자였는데요. 누구한테 한 번도 굽실거려 본 적 없는 여자라 그런지 형님인 저를 초반부터 은근 무시하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 갔는데 동서랑은 아직 서로 계급장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라서 분위기가 어색어색하더군요. 제가 먼저 동서에게 인사를 했죠. 잘 부탁해 동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근데 저 아직 말 놓으시는 거 좀 불편해요. 아, 그래? 그럼 천천히.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저보다 손아래였지만 저보다 3년 정도 먼저 결혼해서 시댁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무원 며느리니 시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싸가지가 없이 그래도 형님한테 말본새가 영 아니었죠. 첫인상이 그래 놓으니 저는 아주 동서가 밥맛이 없어요. 가면 오셨어요 하고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 사람을 쳐다도 안 보니 애가 얼마나 거만해요. 이제 40도 안 된 동서가 건방지기가 짝이 없었죠. 저는 신혼 초기라 시댁에 아직 잘 보여야 하는 때라서 웃으면서 응대했지만 그날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아니, 동서는 사람이 원래 저리 거만해? 당신이 좀 이해해. 원래 공무원 스타일 그렇잖아. 그리고 뭐? 동생 말로는 엄마한테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준다 하더라고. 돈이면 다야? 새파랗게 어린 게 돈 좀 번다고 유세야?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진정해. 당신이 돈을 못 버니까 우리가 시댁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장남이면서 왜 동생한테 무시당하고 사냐? 등신같이.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공부를 잘 못해서 시모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버님은 남편 대신 장남 노릇을 하면서 집안에서 인정받았던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남편도 존심이 좀 상했겠지만 이제는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실질적인 장남이고 남편은 그저 동생 따까리 하는 정도로 포지션이 딱 잡혔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맏며느리가 된 제 입장에서는 좀 씁쓸했죠. 아마도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네 때문에 남편과 투닥거리며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뭐 능력되면 시댁에 용돈 줄 수도 있죠. 그래도 형님인 저에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뭐 벼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싹바가지 동서의 무개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명절 제사상을 차리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혼자 다 못한다고 동서랑 저를 명절 일주 이틀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네 어머니 그러고 군말 없이 시댁으로 갔죠. 동태전하고 갈비찜 하려고 핏물을 빼고 그러고 몇 시간째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같이 일하던 동서가 갑자기 전 뒤집개를 탁 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거 이제는 돈 주고 사서 하면 안 돼요? 뭐로 차리든 상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이게 어디 돈 주고 편하게 하자는 그런 개념이야? 그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많은 음식을 먹지도 못할 죽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보니 동서 안 되겠네. 어디서 못 배워먹어서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동서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시모가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꽤나 신경 쓴다는 걸 알았기에 의기양양하게 더더욱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 옆에서 냉큼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자꾸나.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사서 올리려고 그랬다. 그 상황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동서는 저를 쓱 건너다 보면서 속으로 쪼개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오른손이 올라가 뺨 싸대기 한 대 갈길 뻔했죠. 이 망할 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하다니 진짜 피곤하겠네.
저는 동서가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어요. 이후로도 시모의 동서 편들기는 계속되었죠. 가장 기가 막힌 건 김장할 때였어요. 시모 댁은 매년 김장할 때 며느리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게 관습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첫 해에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새벽같이 가서 일을 거들었어요. 아침부터 배추 다듬고 소금에 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날 더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양념을 그렇게 겉에만 묻히면 어떻게 하냐? 너 결혼 전에 김장 한 번도 안 해봤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도 결혼 전에 큰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나름 살림 잘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자존심이 무척 상했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잔소리 하시던 분이 동서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 아니겠어요? 일하는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요. 회사 나가는 애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자꾸 동서더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우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게 그 말을 들은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네 어머니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저는 순간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괜찮아?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형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야근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머리도 좀 어지럽고. 아니야,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럼 푹 쉬어. 네 형님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얼마나 속으로 열불이 터지게요. 얼굴은 말짱한데 머리가 어지럽다니. 회사 나가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김장하는 시댁에 와서까지 그럴 건 또 뭐예요? 시모 얘기를 들어보니 매년 김장 때마다 동서를 부를 때는 일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김치 가져가라는 뜻이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쁘니 김장할 시간이 없을 거라면서요. 누군 김장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요? 요새 김치 다 사 먹잖아요. 저도 그게 편한데 시모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죠. 김장이 다 끝내고 나니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뒤늦게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삭신이 쑤시고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어요. 동서는 그때까지 누워있다가 슬그머니 와서 간이나 몇 번 보더니 내 차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김장 다 끝나고 아버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행사 때는 큰며느리를 꼭 불러야겠네. 하루 종일 일 잘하는 거 보니 대견해요. 어머님, 근데 김장 저만 일한 것 같은데요? 어머 너 무슨 소리니? 제가 어디 이런 김장 담글 상이니?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란 천상 막내지 뭐 막내. 어머님, 저도 집에서 막내인데요. 저는 괜히 동서 들으라고 그렇게 농반 진반 한 번 받아쳤는데 시모는 대꾸도 안 하더군요. 정말 서운했던 건 그렇게 김장을 다 끝내고 남편들이 차에 김치 가져다 실을 때였어요. 수고했다고 시모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데 10,000원짜리 몇 장을 집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고생한 거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나마 시모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저한테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주면서 동서한테는 봉투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는 더 웃긴 게 안 받으려는 척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봉투를 열어서 저 보란듯이 짓거리더라고요. 어머 이거 얼마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얼굴살이 쏙 빠졌어. 웬 공무원이 그렇게 일이 많다니. 5만원짜리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다 너한테 받은 거 돌려주는 거다. 가서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순간 나한테 받은 돈 돌려주는 거다라는 말이 제 귀에 꽂히더군요. 동서가 돈을 주니까 그러는구나. 나는 개털도 없는 며느리라서 말 그대로 개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큰 며느리랍시고 시아버지 생일이며 여름 휴가이며 하다못해 시모 집 강아지 목욕시키는 일까지 온갖 일에는 총동원되었죠. 첫째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와서 옷 정리 좀 도와주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너는 친구가 중하지? 네 시어머니 생각은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그 무거운 옷들 옮기다가 허리 디스크라도 걸려야 첫째가 올 테지. 헛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이렇게 무슨 행사만 되면 일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처럼 시댁만 가면 일을 잔뜩 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저를 안쓰럽게 보시고 잘 대해주시는 게 다행이었죠. 시아버지는 시모의 억센 성격과 다르게 자상한 성격이셔서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름 큰 며느리인데 시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일하면서 용돈을 준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서와 제가 시아버지 눈에는 비교가 되었나 봐요. 제가 시댁 가서 속상해서 안방에서 우울해서 있으니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 동서가 서운하기도 할 거야. 그런데 네 시어머니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이 있다. 네? 방법이요? 지금 너희들 다 애가 없잖니. 아 그래도 요 며칠 교회에서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하더구나. 기왕에 가질 바에는 애를 네가 빨리 갖는 거 어떠니? 저는 시아버지한테 팁을 받은 대로 그날부터 남편을 붙잡고 빨리 애를 갖자고 했어요. 남편은 좀 더 신혼을 즐기려고 했지만 저는 일찍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남편과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날짜까지 딱딱 맞춰가면서 했는데 능력도 없는 게 정력도 없는지 피임을 안 해도 임신이 전혀 안 됐어요. 하다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저는 남편한테 한약이며 홍삼이며 온갖 몸에 좋은 걸 사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내가 사준 홍삼 먹고 있어? 안 먹던 거라 그런지 잘 안 넘어가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발로 걷어찼죠. 내가 누구 때문에 시댁살이를 하는데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이, 갑자기 왜 그렇게 임신에 매달려. 그렇게 남편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관계를 가졌지만 날짜가 한 달, 두 달 갈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행여 동서가 임신을 먼저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시댁 갈 때마다 넌지시 물어봤어요. 동서는 애 가질 생각 없어? 생각 없어요. 제가 일도 바쁘고 애 키우는 거 엄두가 안 나요. 그래? 하긴 애 낳으면 일을 못하겠지? 갑자기 근데 애는 왜요? 형님 임신하셨어요? 아니, 임신은 아직 신혼인데 나는 계획 전혀 없어. 그렇게 둘러대면서 속으로는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웃긴 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일이 안 풀리더군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임신 안 되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임신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도 깜깜무소식이었죠. 저는 혹시 남편이나 저 둘 중에 누가 문제라도 있는지 병원에 가본 적도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군요. 시험관이라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네? 동서가 임신했다고요? 그 순간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계획이 없다던 동서가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동서 내외가 모두 와 있더군요. 안 그래도 손주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거의 동서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어화둥둥이었죠. 예, 기특한 것 좀 봐라.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누? 그래, 아들, 딸 중에 뭘 낳고 싶어? 저는 다 상관없어요. 다만 얼굴이 저보다는 남편 닮은 아이였으면 해요. 시무랑 동서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만 동서 팔을 낚고채면서 물었어요. 아니, 임신 안 한다며? 계획 없다며? 갑자기 왜? 그러게요. 계획이 없었는데. 어머, 근데 우리 형님 얼굴이 왜요? 서운하세요? 뭐라고? 내가 왜 서운해? 아니, 나는 그냥 전에 아이 계획 없다고 하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게 왜 궁금하시대요? 애 갖는 것도 형님한테 제가 보고해야 해요? 동서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 상황을 보던 시모가 저를 보고 한마디 탁 쏘더라고요. 너도 시댁살이 하면 좀 영리해져 봐라. 맨날 와서 청소나 할 줄 알지. 엉뚱한데 몸쓰고 여태 너는 뭐하고 있니? 그 말에 저는 너무 빡쳐서 화다닥 대꾸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아무리 제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맘 후벼 파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집 식모처럼 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머, 얘 말하는 뻔세 좀 보게. 누가 너더러 여기 와서 일하라고 시켰니? 아주 꼬리 살랑살랑 흔들 땐 언제고 속은 저렇게 시커먼 줄 누가 알았을까? 저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 발길을 딱 끊고 혼자서 분노 에너지를 쌓고 있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저한테 오지도 않더군요. 어차피 늦은 마당이니 임신은 포기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연장할 거면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좀 더 달라 했더니 못 맞출 거면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남편 월급이야 빤한데 만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죠.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갑자기? 작년에도 올려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신이 말을 좀 잘 해봐. 이 미친놈아. 말을 잘하긴 뭘 잘해.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윳돈이 없으니 못 올리는 거잖아. 갑자기 이사갈 준비를 어떻게 해?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야,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됐지. 괜히 임신 안 되니까 나한테 화풀이냐? 그러고 그날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돈돈거리지 않는 스타일이었으니 결국 그 1,000만 원은 제가 어디서 꾸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집 근처 마트에라도 가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너 집에서 팽팽 놀면 뭐하니? 네 동서가 일 잠깐 쉬면서 옆에서 도와줘야 하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주렴.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동서 뒷바라지를 해요?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네가 임신했어 봐라. 주변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니. 아무 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그리로 가. 동서를 생각하면 1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댕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며칠만 봐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시모랑 같이 동서 집으로 갔죠. 동서는 아직 배도 안 불렀는데 벌써부터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상을 하고 있더군요. 얼굴 보자마자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니, 입맛도 없고 힘드네요. 그래, 원래 입덧이 생기면 그런 거야. 제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동서가 하는 말꼬라지에 벌써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반찬 만들기며 빨래 돌리기,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더군요. 너는 애가 눈치가 없는 거냐? 원래 답답한 거냐? 꼭 말로 해야 알아쳐먹어? 얼른 집안 청소며 일을 좀 거들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지금 옷 갈아입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동서는 시모랑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저는 우리 집 화장실도 돼지우리인 주제에 동선의 화장실을 닫기까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청소가 끝난 화장실을 보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야, 역시 청소는 형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오늘만 도와주는 거야. 나도 집에 사정이 있어서 매일은 못 와.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아예 눌러 앉아서 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은 드릴게요. 한 달에 300. 나보고 파출부 하라고? 미안하지만 싫어. 저는 동서가 얄미워서 그렇게 말했지만 갚아야 할 전세금이 떠올라서 아차 싶었어요. 몇 달 도와주면 전세금도 생기고 여윳돈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형님으로 곤주가 있지 어떻게 돈 준다는 말을 덥석 물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시모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지랄이다 지랄. 넌 어차피 허리띠 졸라 매고 살잖니. 여윳돈 있는 동서도 도와주고 돈도 모으면 너희 집 살림에도 보탬되고 얼마나 좋아. 아랫사람이 그런 제안하는 건 어디 쉬운 줄 아니? 거기다 동서의 한마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님, 칼퇴 시켜드릴게요. 10시까지 와서 4시에 가세요. 그리고 300이면 완전 꿀 빠는 거 아닌가요? 몰라. 지금은 말하기 어렵고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동선의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당장 돈이 궁한지라 딱히 대안이 없었어요. 집에서 입는 추리닝하고 청소 도구 몇 개 챙겨서 그지같이 입고 나타나니 동서가 대놓고 웃어 제끼더군요. 형님, 어디 청소회사 알바 같아요, 알바. 이게 일하기 제일 편해. 뭐부터 해야 하는지 얼른 알려줘. 우리 형님 돈독 지대로 오르셨네요. 저기 주방 싱크대부터 좀 정리해주세요.